한국 시간으로 지난 7월 2일 LA 에인절스의 팬들과 더 나아가 메이저리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 에인절스의 좌완 선발 투수 타일러 스켑스 선수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머무르고 있던 한 호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이었고 에인절스 로테이션의 한 축을 책임지던 선수는 결국 그 꽃을 다 피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를 추모하며 백넘버 45번 타일러 스켑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스켑스 선수는 2009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40번으로 LA 에인절스에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스켑스와 함께 마이크 트라웃, 랜달 그리척, 게럿 리차즈 선수도 1라운드에서 LA 에인절스에 지명되었습니다. 심지어 2라운드에서 에인절스가 지명한 선수는 현재 워싱턴에서 뛰고 있는 패트릭 코빈이었습니다. 에인절스의 2009년 드래프트는 결과적으로 대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인절스에 입단한 이후 루키리그부터 차근차근 마이너 시스템을 통과해오던 스켑스는 2010년 싱글 A로 승급했고 그곳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마이크 트라웃과 룸메이트 생활을 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 25일 애리조나의 에이스 댄 헤런과 트레이드가 되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팀을 옮깁니다. 앞서 언급했던 패트릭 코빈도 이 트레이드로 애리조나로 건너가서 에이스로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스켑스 역시 애리조나 입단 후에도 2011년 AA, 2012년에는 트리플 A로 승격하며 성공적인 성장을 이어나갔고 메이저리그 전체 유망주 순위에 9등으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트레버 바우어, 아치 브래들리와 함께 애리조나의 향후 선발진을 책임질 영건 트리오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입장에선 안타깝게도 바우어와 스켑스는 결국 팀을 떠났고 아치 브래들리는 선발이 아닌 불펜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모으던 스켑스 선수는 2012년 8월 22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데뷔전을 가졌고 6.1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하며 슈퍼루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그 경기에서 스켑스 선수와 맞대결을 펼쳤던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형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 투수 제이콥 터너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스켑스는 메이저리그 13경기에서 단 68이닝만을 투구하며 5.43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팀 내에서도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애리조나로 그를 트레이드해왔던 디포토 단장이 에인절스의 단장으로 취임한 뒤 시카고 화이트삭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LA 에인절스 간 삼각 트레이드로 다시 스켑스를 에인절스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본인을 최초로 지명했던 팀이자 그의 고향팀인 에인절스로 돌아온 그는 2014년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 18경기에서 113이닝 동안 5승 5패, 4.30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탑 유망주 출신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보여주며 경험을 쌓아갈 것으로 보였지만 8월 1일 등판에서 통증을 느낀 그는 정밀검진 결과 팔꿈치 인대 손상 소견을 받고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고생을 이겨내고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으나 부상과 수술, 그리고 재활을 이어가며 그의 프로 인생에 긴 공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015년은 시즌 아웃이 되어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고 2016년에도 10경기에서 단 50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부상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던 2017년마저 결국 부상이 재발하며 85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그렇게 결국 부상에 져버리는 것처럼 보였던 스켑스는 2018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반기에는 17경기에서 98이닝 동안 7승 5패, 2.5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오래도록 에인절스 팬들이 기다려왔던 그 투구를 이어나갑니다. 90마일 중반대 패스트볼과 가큰 커브볼을 무기로 하는 피칭으로 타자들을 요리해가던 그는 비록 후반기에는 약간의 부상과 부진으로 전반기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125이닝 동안 8승 10패, 4.02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시즌 종료 후 칼리와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인 2019 시즌에도 스켑스는 6월까지 79.2이닝 동안 7승 7패, 4.29의 성적으로 정말 취약했던 에인절스의 없는 선발 투수 살림에 한 줄기 비치자
로테이션의 에이스로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월에 첫 번째 피칭이 될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머물던 호텔에서 타일러 스캑스 선수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타살이나 자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정확한 부검 결과는 오는 10월 3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스캑스의 피칭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소속팀인 에인절스의 선수들과 팬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한 명의 투수가 아닌 에인절스의 클럽하우스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스프링 캠프 때마다 클럽하우스의 음악 선곡을 맡아 선수들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오타니를 포함해 팀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도 하는 그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2009년 드래프트 동기이자 마이너리그 시절 룸메이트이기도 했던 트라웃은 본인의 SNS에 어떤 단어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아내 칼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좋은 팀 동료이자 친구,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45번,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고, 스캑스와 애리조나에서 마이너리그 시절 함께했던 트레버 바우어는 우리는 함께했고, 함께 이겼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내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마이너리그 생활은 굉장히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고생을 함께 이겨내고 이제 막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는 동료를 잃는다는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후 처음 맞이한 에인절스의 홈경기에서 에인절스는 스캑스를 위한 추모 경기를 준비합니다. As both teams have lined up at the first base and third base lines to really look back on the life of Tyler Skaggs. To do that, we'll turn things over to the public address announcer, Michael Araujo. 한국 시간으로 7월 13일에 열렸던 시애틀 마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모든 에인절스 선수들이 스캑스의 45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섰고 On the morning of Monday, July 1st, the Angels organization lost a member of its family, Tyler Skaggs. Tonight, while the grieving continues, the Angels and Mariners join fans across the nation and the baseball community in remembering this special young man. Tyler's mom, Debbie, will be tossing an honorary first pitch to Tyler's teammate and good friend, Andrew Heaney. 타일러 스캑스의 어머니가 시구를 하며 경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에인절스는 위대한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오프너로 경기에 나선 테일러 콜이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았고 뒤이어 등판한 펠릭스 페냐가 7이닝 동안 볼넷 하나만을 내주고 마무리하며 역대 에인절스의 11번째 노히트 노런이자 2번째 합작 노히트 노런을 이뤄낸 것입니다. 에인절스의 감독 아스무스는 25년째 메이저리그에 몸담은 이래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라며 노히트 노런으로 경기는 절정에 달했고 어느 정도 스캑스의 노히터라는 느낌도 들었다 라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은 마운드에 모여 45번 유니폼을 내려놓으면서 스캑스에게 노히트 노런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이 경기에선 많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가장 가까운 홈 경기였기에 치러진 추모 경기가 공교롭게도 그의 생일인 7월 13일에 치러졌고 에인절스는 1회에 7점, 총 13점을 득점하며 다시 한번 그의 생일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트라웃이 때려낸 홈런은 454피트를 날아갔는데 타일러 스캑스의 백넘버는 45번입니다. 또 에인절스의 11번째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날이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고등학교 시절 백넘버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마지막으로 합작 노히터가 나온 것이 1991년 7월 13일인데 이날은 타일러 스켑스 선수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필연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 실제 야구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우연들이 마치 운명이고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모두 기록해 놓는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목격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머니볼에서 빌리 빈이 한 말처럼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기적 같은 기록들을 슬프고 안타까운 날이 아닌 기쁘고 행복한 날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 부상과 끝없는 싸움을 하면서도 에인절스의 마운드를 지키던 한 투수는 에인절스 동료들과 팬들을 지키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백넘버 45번 타일러 스켑스 선수의 명복을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